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머클리 핵점 어원 연상법 다이어 특강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을 공부해도 몰랐던 다이어를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다이어는 withdra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이 with라는 단어는 앵글로족의 좁도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잉글리시, 순수한 영어의 좁도가 됩니다. 동사 앞에 with라는 표현이 나오면 바로 백의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dra라는 단어가 뭐예요? 끌다라는 얘기죠. 그리다가 되겠죠. 질질 끌다, 질질 끌고 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실 때 마우스를 드래그 한다라고 그러죠. 이 드래그라는 표현이 바로 질질 끌고 가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의 문맥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withdra라는 단어는 뒤로 물러나다 또는 철수하다, 철수시키는 단어가 되겠죠. 어떤 제공이나 어떤 원조 같은 것들을 중단하거나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도 역시 withdra라는 단어를 써요. 조직에서 탈퇴하다 또는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개념도 역시 withdra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다 일 때도 역시 withdra라는 단어를 써요. 원어민들은 과연 왜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활용을 할까를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이제 명사적인 의미, withdraw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명사는 철회, 취소, 철수, 회수 또는 탈퇴, 기권, 계좌에서의 돈을 인출 또는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한 금단 현상을 withdraw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자기 안으로의 침잠. 그러니까 방에, 우리나라 말로는 방콕이라고 보셔도 되죠, 방콕. 방에 그냥 콕 박혀 있는 거예요. 방에 콕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왜 이런 의미로 활용됐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접도 with라는 단어는 백이라고 그랬죠? 이 백의 의미는 뒤 또는 뒤로 또는 반대의 의미로 활용이 돼요. 반대의 의미로. 여러분들, 뒤로 간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간다라는 얘기죠. 거꾸로 간다라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반대의 의미로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withstand이라는 단어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withstand이라는 단어는 저항하다, 견디다, 버티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이때 with라는 단어가 뭐다? 반대를 의미하는 말이고, stand는 서 있다라는 얘기죠. 반대편에 서서 저항하다, 버티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반대편에 서서, 예를 들어 여기 아군이 있고요.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적군이 있겠죠? 서로 반대편에 서서 뭐하다? 저항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raw라는 단어는 바로 drag, 끌다라는 얘기예요. 질질 끌고 가는 개념이 되는데, withdraw의 기본적인 의미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뒤로 이렇게 빠져 있는 개념이죠. 뒤로 빼다 또는 뒤로 끌어당기다가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withdraw라는 단어를 써요. 어느 경우냐면은 근데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 이렇게 목이 있겠죠? 위험한 게 있으면 목을 뒤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을 withdraw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뒤로 물러나다 또는 철수하다, 철수시키다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어떤 나라에 원조를 해준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원조를 해준다라고 약속했다가 뒤로 뺍니다. 뒤로 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제공이나 원조 등을 중단하는 개념이 되겠죠? 원조를 취소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 약속을 철회하는 개념이 되겠죠? 또는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학교가 있어요. 학교. 여기 조직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조직의 하나의 일원이 되거나 이제 학교의 학생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뒤로 빼요. 도로 뺍니다. 도로 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조직에서 탈퇴하다 또는 퇴학시키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환경을 바꿔서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은행에다 돈을 예치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deposit이라는 말을 쓰죠. 돈을 예치했다가 다시 도로 걷어들이는 개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돈을 인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제 명사적인 의미도 똑같겠죠, 여러분들? 뒤로 빼다, 뒤로 끌어당기는 단어가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철회, 취소, 철수, 회수가 됩니다. 어떤 조직에서의 탈퇴, 기권하다, 뭔가를 중단하는 개념이 되겠죠. 계좌에서의 돈을 인출하는 개념이 되죠. 보세요.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한 금단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에는 중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단. 중단의 개념이 있죠. 그럼 약물을 사용하다가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자기 안으로의 침잠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 바깥에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소심하게. 그래서 withdraw이라는 단어가 바로 내성적인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 안으로의 침잠이라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방에 콕 틀어박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좀 수줍어하고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동의어 유예로 가겠습니다. 취소하다, 철회하다. withdraw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했다가 뒤로 끌어당기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소하다, 철회하다가 되는데 이 cance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ancel. 여러분들이 cancel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원으로는 뭐냐면 make like radius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radius라는 단어가 바로 격자무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격자무늬가 있죠? 격자무늬 중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을 그었다. 선을 그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취소한다라는 얘기죠. X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약속을 했다가 이걸 뭐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격자 모양의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cross out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을 그어서 지우는 개념이죠. 약속을 했다가 약속 이제 취소야. 이것이 바로 캔슬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어원이 아닌 핵점 연상법으로 암기하려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냥 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술을 술로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캔에 술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문을 취소하다. 이렇게 엉터리로 암기하셔도 돼요. 캔에 술이 뭐다? 술, 알코올. 캔에 술이 들어있어서 주문을 취소하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취소하다를 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취소하다라는 표현을. 그 다음에 여기 call off라는 표현이 있고요. revoke라는 단어가 있고 recan이라는 단어가 있고 retrack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세 단어는 형태가 똑같은 단어예요. 세 단어는. 여러분들이 call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말하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off라는 단어는 바로 분리 전치사를 의미합니다. 분리를 의미하는 전치사 또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바로 away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away라는 개념은 떠나다, 또 없어지다, 사라지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없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말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없애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취소하다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revok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뭐라는 단어는 바로 voice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뭐랑 똑같은 말입니까? call하고 똑같은 말이죠. 말하다가 되는 거예요. 말하다 또는 약속하다가 되겠죠. 약속한 것을 뒤로 도로 걷어들이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recan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can이라는 단어가 바로 샹송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chant라는 단어예요. chant. 이것도 역시 노래를 부르다라는 개념이에요. can, 여기 H가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죠. can, 샹송, 샹송이에요. 샹송 이게. 프랑스 노래를 의미하는 말이죠. 샹송이. 노래를 부르다가 바로 말하다가 되는 겁니다. 말을 했다, 약속을 했다가 다시 걷어들인다라는 개념이에요. 취소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단어는
단어의 형태가, 기본 형태가 똑같은 단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track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track이라는 단어는 바로 뭐다? 유렉을 의미하는 말이다. track이라는 단어를 유화시킨 것이 바로 유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re는 뭐예요? 백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요거랑 형태가 똑같죠? 뭐랑 형태가 똑같습니까? 보세요. 이 with가 뭐다? 백이다. 여기는 re가 백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주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여기서는 track이 뭐다? 주라다. 똑같은 의미죠. 뭔가 제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가 뒤로 걷어들이는 개념이에요. 도로 걷어들이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성적인, 내향적인이라는 동의어 유효를 살펴보겠습니다. withdrawn. 조금 전에 설명했던 단어죠. reserved라는 단어는, reserved라는 단어는, re는 백이고요. serve라는 단어는 바로 keep을 의미해요. keep.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keep back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외향적이다라는 얘기는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outgoing이라는 단어가 바로 외향적인이 되는 겁니다. 또는 extrovert라는 단어가 있어요. 외향적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reserved라는 단어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요? keep back. 뒤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내성적인, 내향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가장 쉬운 단어로는 뭐요? 바로 shy, 수줍어하다라는 얘기예요. 내향적이다, 안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introverted 이겁니다. intro라는 단어가 안으로, vert가 턴입니다. 안쪽으로 향하다라는 얘기예요. 턴이라는 것은 방향을 의미하는 말이죠. 안쪽으로 향하다. 또는 inhibit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는 부정어 낫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hib은 뭐냐면 바로 순수한 영어의 have,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뭐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 하다라는 얘기예요. 억제하다라는 얘기죠. 자기의 감정을 뭐 하는 거예요? 억누르다가 되겠죠. 이게 바로 inhibit이라는 동사인데 요거의 형용사 꼴인 inhibited 그러면 inhibit 그러면 뭐가 돼요? 어떤 욕구를 다 억제를 했기 때문에 외향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내향적이다, 내성적인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정보군은 withdraw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노동자들이 위협을 했답니다. 어떤 위협을 했습니까? 그들의 노동을 중단하다는 얘기죠. 일을 하다가 뒤로 뺐다는 얘기예요. 노동을 중단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을 중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를 보시면은요, 이러이러한 콜이라는 표현이 바로 요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뒤로 뺀다는 얘기는 뭐야? 탈퇴한다는 얘기죠. 탈퇴를 해야 한다라는 요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번째 문을 보시면 250불 돈이네요. 돈을 뒤로 뺀다는 얘기는 뭐야? 돈을 인출하다가 되겠죠. 다섯 번째 문입니다. 그 신문은 이 allegation이라는 표현은 주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주장들을 withdraw 했다는 얘기죠. 언제? 그 다음날 한 주장들을 withdraw, 철회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withdraw라는 단어는 retrack과 동의어라고 그랬죠. with라는 단어는 뭐다? 백을 의미하는 말이다. 주라라는 단어는 뭐다? track, 끌라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 신문에서 그 다음날 그 주장들을 철회했습니다. 여섯 번째 문입니다. 그 여자는 말이에요. 그 여자는 뭐뭐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 여자 안으로 withdraw, 침잠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틀어박히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방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일곱 번째 예문을 보시면 지지를 뭐한다?
철회한다는 얘기네요. 지지를 했다가 뒤로 끌어당기는 개념이죠. 철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8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선거전에 돌입을 했어요. 근데 그 길로부터 뭐야? 다시 나오는 개념이에요. 탈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9번째 예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250불 정도까지 뭐 할 수 있다. 돈을 인출할 수가 있다가 되겠네요. 10번째 예문을 보시면 withdrawal symptom, 금단 증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나는 금단 증상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뭐한 후에? 담배를 끊은 후에 금단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11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신문은 그 다음날 뭔가를 취소하는 기사를 뭐 했다? 실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다이어 정복을 원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 단어의 기본 의미, 중심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withdraw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가 뭐다? draw back이라고 그랬죠? 뒤로 이렇게 빼는 개념이에요. 빼는 개념. 이 하나의 의미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어민한테 withdraw라는 단어는 뭐야? 뒤로 빼는 의미.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뒤로 빼는 그런 의미가 쓰이는 환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영단의 의미는 몇 개다? 하나라는 것을 선생님이 또 입증을 시켜드린 것이죠. 10년을 공부해도 몰랐던 다이어. 이 다이어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고급 영어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독직해의 필수 어휘가 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선생님하고 다이어를 완벽하게 정복을 합시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지인 공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도 원어민의 어휘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선생님과 함께 존버합시다.